세계적으로 이슈인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충돌. 갑자기 미사일 날아가고 전투기 떴다고 하고 서로 무력 충돌하고, 이 두 나라는 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전면전 일촉즉발, 중동 전체가 타오른다. 긴박한 자막들이 화면을 도배하죠. 그런데 문득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란과 이스라엘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중동은 원래 복잡하잖아. 종교 문제겠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한때 우방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란에 무기를 팔기도 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전세계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는 큰 그림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이 두 나라의 갈등에는 핵개발, 종교, 민족 냉전의 유산, 그리고 미국, 러시아, 중국까지 얽혀 있어요. 그 안엔 우리가 뉴스만 봐선 알 수 없는 숨겨진 이야기들도 가득합니다. 지금 이들이 왜 싸우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오늘 이 영상에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중동이라 전쟁이 많다는 편견은 금지. 또한 미국, 그것도 다시 강경한 트럼프식 외교로 회귀 중인 미국이 이 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 사이의 진짜 이유를 알아봅니다. 1. 이스라엘과 이란 왜 싸우는가? 시작은 의외였다.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처음부터 적대 관계였던 건 아닙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두 나라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혁명으로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선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중동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선전했습니다. 그 이후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반이스라엘 무장단체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 이란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감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수십 차례 넘는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리전은 어쩌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직접 충돌의 예고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번에는 무엇이 이들을 직접 충돌로 몰아넣었을까요? 2. 최근 무력 충돌의 직접적인 계기. 2025년 이란은 시리아, 레바논 지역을 통해 이스라엘 주변의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 무기와 드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하마스, 후티 반군 등에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위협을 노골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내 이란 무기 창고를 정밀 타격했고, 그 보복으로 이란은 이스라엘 북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단행합니다. 양측의 피해는 점점 현실화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선 넘지 않는 타격이었죠. 문제는 어느 한쪽이라도 이 선을 넘는 순간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3. 이스라엘의 전략과 전쟁 가능성.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자국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란의 핵개발은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지난 수년간 이란의 핵과학자를 암살하거나 핵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왔고, 지금도 물리적 타격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란은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를 도발로 간주하며 군사력 강화로 맞서고 있고, 이제 양측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기세입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제한적 충돌에서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만약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누가 참전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 미국과 세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4.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복귀. 트럼프는 이미 2018년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중동 정세를 흔든 장본인입니다. 그는 재임 중 이란의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암살하며 미국의 적에겐 가차 없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025년 트럼프는 다시 강경 외교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며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공개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군의 중동 배치를 확대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 공언했죠. 이는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란과의 대결 구도를 통해 트럼프식 리더십을 다시 부각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지금 전 세계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5. 국제사회의 반응. 이란은 고립되는가? 유럽 국가들은 양측 모두 자제를 촉구하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핵개발과 무장세력 지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려를 표하고 있죠.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이란이 핵무장에 가까워질수록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겉으로는 이란 편을 드는 듯하지만 사실상 이란의 도발이 중동 불안을 키우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와 에너지 시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유엔은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지금처럼 무력 충돌이 계속된다면 외교적 해법은 점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과 이란 결국 어디까지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6. 앞으로의 시나리오. 중동은 어디로? 현재 상황은 전면전 직전의 단계입니다.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나간다면 도미노처럼 각국이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같은 중동의 주요국들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까지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끌려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이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지역 분쟁을 넘어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전쟁의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미국, 특히 트럼프의 행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은 단순한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엔 종교, 핵, 자원, 외교, 그리고 강대국의 패권 경쟁이 얽혀 있습니다. 전면전이냐, 평화로의 전환이냐. 지금 세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충돌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외교적 해법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